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전자 유도에 의하여 생기는 기전력은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전류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법칙은, 자, 이거는 이제 법칙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자, 1번부터 보세요. 앙페르의 주의 법칙, 뭐 이게 또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앙페르의 주의 법칙은 이제 자개의 경로를 따라서 선적분을 시키면 그 폐회로를 이제 통과하는 그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다는 거죠. 자, 1번이 자, 앙페르의 주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주의 적분 법칙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그 자개를 자기 그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선적분을 시켜주면 바로 이 폐회로 내에 그 흐르는 그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는 거죠. N 곱하기 I. 네, 이게 바로 앙페르의 주의 법칙이 되는 거고요. 2번에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이제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해주는 법칙이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되는 거고요. 3번에 렌츠의 법칙, 뭐죠? 렌츠의 법칙이 바로 이 문제에서 뜻하는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전자 유도에 의해서 생기는 기전력은 바로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전류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패러데이 법칙. 자, 패러데이 법칙은 자속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이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이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도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다는 거죠. 자, 패러데이의 법칙, 이것은 이제 유도 기전력을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n 곱하기 파이 dt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요 마이너스가 뭐냐면 바로 요 렌츠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법칙은 렌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22번. 변압기의 용량이 4kVA, 무유도 전부하에서의 동소는 120W, 철소는 80W인 경우 부하가 2분의 1로 되었을 때의 효율은 약 몇 %인가? 자, 이것은 이제 변압기의 효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하가 아니라 2분의 1 부하일 때 그때의 효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효율. 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효율은 입력분의 자, 출력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입력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입력은 자, 출력 더하기 손실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출력 더하기 손실 분의 출력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 공식을 갖다가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 전부하가 아니라 n분의 1, 그러니까 즉 2분의 1 부하라고 했어요. 그때 식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출력이 n분의 1 p가 돼요. 이렇게 n분의 1 부하라고 했을 때, 그럼 출력 똑같죠? n분의 1 p 더하기, 자, 손실인데 이 손실은 지금 철손과 동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철손과 동손을 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철손은 pi, 그리고 이제 동손은 부하의 영향을 받아요. 부하의 영향을 받아서 n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동손은. 철소는 부하의 영향 안 받는데 요 동소는 부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부하가 2분의 1 부하라고 했죠? 그죠? 2분의 1 부하. 그러니까 여기 요 m 값이 2가 들어간다는 거죠. 2분의 1 부하니까.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해보세요. 지금 2분의 1 곱하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변압기의 용량이 4kVA라고 했죠? 4kVA니까 4000. kg가 10의 3승이니까, 그죠? 4000.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4000 플러스. 자, 철소는 얼마래? 철소는 80W라고 했죠? 철소는 80W고요. 그 다음에 동손이 120W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20W.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네, 이 값은 대략적으로 0.95가 됩니다. 0.95, 즉 95%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다음 23번. 이 전력계법을 사용하여 삼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각 전력계가 250W, 400W를 지시한다면 전 전력은 몇 W인가? 자, 이것은 이제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자, 전력을 구하는 방법인데 아주 간단하죠. 자, 이 전력계법에 의해서 자, P는 전 전력은 P1 플러스 P2로 구하시면 돼요. 이제 산술적으로 더하기만 하시면 돼요. 더하기만. 그래서 자, P1이 지금 250W라고 했죠. 그리고 P2가 400W입니다. 400W. 그래서 전 전력은 650W가 되는 거죠. 이건 더하기만 잘 하시면 돼요. 그죠? 답은 4번이고요. 다음 24번. 회전 운동계의 토크를 전기적인 요소로 변환하면. 그러니까 전기적인 요소와 기계적인 요소를 이렇게 비교해주는 이제 그러한 문제인데, 자, 여기서 회전 운동계의 토크라고 했어요. 토크. 자, 토크. 자, 토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토크가 바로 회전력이죠. 회전력. 그죠? 토크가 회전력이에요.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입니다. 힘이죠. 그러면은 이게 전기적인 요소에서는 뭐냐?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게 뭐예요?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게 전압이죠. 뭐 기전력, 그죠?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 힘, 기전력. 그래서 이 토크를 전기적인 요소로 비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전압이 되는 거죠. 전압. 힘. 그죠? 전압.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5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렬일 때의 합성 저항과 그리고 병렬 연결일 때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을 다 물어본 거예요. 자, 회로를 이제 보시면 아주 간단한 회로입니다. 간단한 회로. 자, 저항이 이렇게 3개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3개의 저항이 이렇게 회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때 저항 값을 보면, 자, 여기가 12옴이고요. 12옴. 그다음 80옴. 그 다음에 여기가 120옴입니다. 120옴.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자, 회로에서 합성 저항 값을 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이 80옴과 120옴은 병렬이죠, 병렬. 그죠? 병렬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12옴과 여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직렬로. 그래서 직렬 연결인 경우와 병렬 연결인 경우에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합성 저항을 구해 보시면 RT는 자, 12옴 플러스 자, 직렬이니까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직렬. 산술적으로 더해 주시면 되는데 80옴과 120옴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이죠, 병렬. 병렬이니까 어떻게 해준다? 병렬이니까 두 개의 저항을 자, 합한 거분에 곱한 거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합한 것분에 곱한 거.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은 정확하게 60옴이 나오게 자, 되는 겁니다. 60옴.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6번. 제어 신호가 펄스나 디지털 코드를 사용하는 제어는 자, 1번의 불연속 제어, 2번 연속 제어, 3번 정치 제어, 4번 개폐형 제어. 자, 보세요. 자, 제어 신호가 펄스나 자, 디지털 신호로 되어 있대요. 디지털 신호.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이렇게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라고 하면은 이거죠. 0 아니면 1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0. 0일 때 1. 이렇게 0. 그리고 1. 이런 식으로 0. 그죠? 이렇게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01, 01, 뭐 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제어예요,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죠? 지금 이 부분이 끊어져 있죠. 그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제어라고 한다? 바로 불연속 제어라고 하는 거죠. 불연속 제어. 그죠? 불연속, 연속 제어가 아니라 여기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 불연속 제어가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상호 유도계수 M을 두 코일의 자기 유도계수 L1, L2로 표시하면 단
결합계수는 K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상호 유도계수, 상호 인덕턴스. 그래서 이건 공식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상호 인덕턴스 M은 바로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가 되겠죠. 이렇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공식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죠. 다음 28번. 간선의 전선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간선의 전선, 전선의 굵기죠. 자, 간선의 전선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자, 어떻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냐면은 허기전. 허기전. 그래서 허는 뭐예요? 허는 허용 전류. 허용 전류. 기는 기계적 강도. 그리고 전은 전압 강하. 그죠? 전압 강하. 이렇게 해서 간선의 전선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 바로 허기전입니다. 허기전. 그래서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그리고 전압 강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허용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아닌 거죠. 전압의 종별. 그죠? 전압의 종별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9번. 자, 그림과 같은 파형의 순식값은, 자, 이거는 순식값을 나타내주는 식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파형이 어떻게 이제 그려져 있냐면, 자, 지금 파형이,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보세요. 파형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형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파형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자, 여기가 지금 20A라고 했고요. 여기가 자, 마이너스 20A래요. 그러면 이 파형은 무슨 파형이 되겠어요? 바로 전류 파형이 되겠죠? 전류. 그죠? 전류 파형이 지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단위를 봤더니 여기가 지금 시간인데 단위가 지금 미리세크입니다. 단위가 미리세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s입니다. 5ms. 그리고 여기는 0이고요.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여기 35.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형의 순식값을 지금 이제 구해줍니다. 순식값. 자, 그러면 순식값 지금 전류 파형이니까 순식값 i는 im 곱하기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지금 순식값이 표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자, 전류의 최대값. 그죠? im. 이거는 최대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파형에서 최고로 높을 때의 값이 얼마예요? 최고로 높은 때의 값이 바로 20A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im 값이 여기 20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최대값 20. 그죠? 최대값 20. 자, sin.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메가. 자, 이 오메가 값을 이제 구해줍니다. 오메가. 자, 오메가 값은 어떻게 구하냐? 잘 보세요. 자, 오메가는 이게 얼마죠? 2파이F죠? 그죠? 각 주파수예요. 오메가는 2파이F인데, 요 주파수 F는 T분의 1이죠. 자, 주파수 F는 주기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 식이 T분의 2파이로 이렇게 바뀌어요. T분의 2파이.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주기가 몇 초냐? 주기.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거는 한 주기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주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주기입니다. 한 주기. 한 주기. 그러면 여기 35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예요. 5ms. 그러면 한 주기는 얼마죠? 한 주기는 바로 40ms가 되는 겁니다. 40m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ms. 그러면 얼마예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ms니까. 자, 이것 분의 얼마다? 2파이다. 이렇게.
그죠? 2파이.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이게 50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냥 50파이라고 보셔야 돼요. 50파이. 50파이.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오메가 t 자리에 50파이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50파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타. 이 세타가 지금 이제 위상. 자, 위상인데, 자, 이 사인파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떻게 돼 있어요? 사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왼쪽으로 5ms만큼 왼쪽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왼쪽으로 더 간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죠? 그러니까 위상차가 생긴 거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시작했으면은 요 세타가 0이에요, 0. 그래서 사인 오메가 t에서 끝난단 말이죠. 그죠? 근데 파형이 앞으로 5ms만큼 더 앞에 있잖아요. 그죠? 이 세타의 값을 이제 구하셔야 돼요. 위상차.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세타가 바로 오메가 t죠, 오메가 t. 오메가 t. 자, 오메가가 뭐라고, 오메가? 오메가가 50파이 구했죠, 그죠? 50파이. 오메가가 50파이에다가 곱하기 t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몇 미리세크? 5ms만큼 더 앞에 있잖아요. 그죠? 5ms만큼.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세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곱해주는 거죠. 이 시간 t에다가. 그죠? t에다가.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이 값이 얼마 나오냐? 4분의 파이가 돼요. 4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 뒤에 들어가는 값이 뭐다? 여기 뒤에 들어가는 값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4분의 파이. 이거예요. 그죠? 50파이 플러스 4분의 여기 지금 t가 지금 t. 자, 오메가가 지금 50파이니까 이 t가 지금 빠졌죠? t가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t 이렇게. t가 이렇게 있어야지, t. 그죠? 오메가가 50파이니까. 그래서 오메가 자리에다가 50파이를 넣은 거예요. 그럼 t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파형의 순식값은 몇 번에 있어요? 네, 3번에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 구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30번. 자, 계좌권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연결되어 있는 직류기는 어느 것인가? 자, 이거죠. 자, 보세요. 지금 계좌권선과 지금 전기자가 어떤 위치에 있냐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직권기부터 볼게요. 직권기. 자, 직권기. 자, 직권기 같은 경우에는 직권기는 바로 전기자와 계좌권선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직렬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기자와 자, 계좌권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직권기입니다. 직권기.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분권기 있어요. 분권기. 자, 분권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요. 전기자와 이제 계좌권선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로. 이것이 뭐다? 바로 분권기가 되는 거죠. 분권기. 자, 그 다음에 2번에 복권기 있어요. 복권기. 자, 복권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자가 이렇게 있을 때 계좌권선이 직렬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렬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권기입니다. 복권기. 직렬로도 연결되어 있고 병렬로도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타여자기 있죠. 타여자기. 타여자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좌권선과 전기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타여자기.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이 그림 중에서 지금 전기자와 계좌권선이 병렬로만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병렬로만. 여기에 있죠. 예? 전기자와 계좌권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계좌권선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죠. 정확히 하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권선이니까. 계좌권선. 그죠? 코일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줘야 맞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병렬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다? 바로 분권기다. 그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정격 600W 전열기에 정격 전압의 70%를 인가하면 자, 전력은 얼마냐? 자, 이것은 전력과 전압의 관계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그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이 있죠. P는 R분의 V제곱.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자, 같은 전열기죠. 같은 전열기이기 때문에 이 저항은 이 부하는 일정해요. 그럼 뭐냐?
이 저항이 지금 부하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전압의 제곱,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자, 전격 전압의 70%를 인가했대요. 전격 전압의 70%. 자, 원래 지금 전격 얼마? 600W래요. 전력이. 그러면 자, 전력 P'은 지금 전격 전압의 70%를 인가했다고 했으니까 0.7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맞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 거니까. 그래서 0.7의 제곱 곱하기 600W가 되는 거죠. 600W.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값은 294W가 나오게 됩니다. 294W. 그래서 답은 네,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2번. 부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연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전압계와 전류계를 어떻게 연결을 해줘야 되냐.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자,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 같은 경우는 이 부하와 어떻게 직렬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는 이 부하의 전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병렬로. 그러니까 이거 어떤 개념인 거냐면 우리가 왜 직렬일 때는 어디든지 흐르는 전류의 값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죠. 또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하의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하와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병렬일 때는 걸리는 전압이 어때요? 전부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바로 전압계는 부하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압계는 자, 부하와 병렬로 연결을 해주고요. 자, 반대로 전류계는 자, 부하와 직렬로 연결을 해줍니다. 직렬.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 직렬 연결할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 연결할 때는 전압이 일정하다. 이 개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3번. 다음 중 문자 기호와 명칭이 서로 다른 것은? 자, 1번. ZCT가 영상 변류기래요. 맞죠? ZCT 영상 변류기 맞고요. 2번. DS는 차단기. 틀렸죠? 자, DS는 차단기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단로기죠, 단로기. 그죠? 단로기예요. 차단기가 아니라 단로기가 되는 거죠. 3번에 PF 역률계 맞고요. 4번 THR은 열동계전기.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네, 2번입니다. DS는 차단기가 아니라 단로기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34번. 고유 저항 로 길이 L, 지름 D인 전선의 저항은? 자, 이거는 이제 전선의 저항을 구하는 그 식을 지금 물어본 거네요. 잘 보세요. 자, 전선의 저항 R은 고유 저항 곱하기 얼마예요? A분의 L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전선의 저항은 고유 저항 곱하기 전선의 길이 나누기 전선의 단면적입니다. 전선의 단면적. 자, 그럼 여기서 이 보기를 보면 이러한 식이 없어요. 그죠? 없죠? 자, 그런데 전선의 지름이 얼마라고 했어요? 지름이 D라고 했죠? 자, 전선은 이렇게 원형으로 지금 되어 있죠. 원형으로. 자,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선의 지름이 자, D라고 했어요. D. 그러면 여기서 이 전선의 단면적은 뭐냐? 전선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이죠? 맞나요? 원의 넓이. 원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4분의 파이 D제곱. 그러면 여기 A에다가 요 4분의 파이 D제곱을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대입을. 자, 대입을 시켜보면은 로 곱하기 자, L이고요. 여기는 4분의 파이 D제곱이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 지금 4는 이게 번분수니까 이 4가 어디로 가요? 4가 분자로 올라가겠죠. 그죠? 번분수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자, 로 곱하기 지금 4가 올라갔으니까 파이 D 제곱분의
4L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 그죠? 이렇게 해서 전선의 자, 저항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네,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5번. 자, 조도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자, 생각해 보세요. 조도. 자, 조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했어요? 조도는 더 낮아지겠죠? 그죠?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올수록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 어떠한 관계식이 있냐? 자, 보세요. 자, 조도와 거리의 관계. 자, 이거 공식이니까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조도 2는 바로 L제곱분의 I가 돼요. 자, 그래서 2는 조도고요. 2가 조도예요. 그리고 I가 광원이죠, 광원. 그리고 L이 바로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지금 광원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 그죠? 반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요. 그래서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죠? 이러한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네, 4번에 답이 있겠습니다. 다음 3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유접점 회로의 논리식은, 자, 유접점 회로를 보고 이제 논리식을 찾는 문제가 자,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유접점 회로가 어떻게 이제 그려져 있냐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회로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A접점, 전부 다 A접점으로만 자, 되어 있고요. 그 접점 명칭은 A, B, A,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유접점 회로에서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뭐야? 병렬로 연결된 것은 논리의 합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논리의 곱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여기는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A 합 B가 될 거고요. 맞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A 합 C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A 합 B와 A 합 C는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이니까 논리의 곱이 되는 겁니다. 논리의 곱. 그죠? 근데 보기 보시면 이러한 답이 없을 거예요. 없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논리식을 간략화해서 답을 고르시라는 겁니다. 간략화해서. 자, 근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해설처럼 이것을 이렇게 자, 하나씩 분배해서 자, 간략화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A 합 공통으로 있죠. A 합과 A 합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걸 묶을 수가 있어요. A에 자, 합으로 묶어주시면 여기는 지금 B가 남아있죠. 여기는 C가 남아있죠. 이렇게. 그런데 요 B와 C는 논리의 곱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B와 C 자체는 논리의 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BC 여기는 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합 BC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답은 자 1번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그 방법도 아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A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AC죠. 근데 지금 지금 논리의 지금 합이에요. 논리 합. AC.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BA인데, 뭐 어차피 바꿔도 되니까 AB.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BC가 됩니다. BC.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요 A와 A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것은 그냥 A랑 같아요. 그쵸? A랑 같아요. 그럼 요 A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 A는 A 곱 1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쵸? A 곱 1로 바꿀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잘 보세요. 여기는 A 곱 1이고요. AC, AB, 자, BC가 돼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A 공통으로 있죠? 그죠? 그럼 A로 묶어주는 거예요. A로 묶어주면 1 합, C 합, B가 되고요.
합 BC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항상. 이거 논리의 합이죠? 논리의 합인데 1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그 얘는 무조건 얼마라는 거예요? 무조건 1이라는 거죠, 무조건. 그죠? 그러면 A 곱 1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A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죠? A. 그러니까 A가 0이면 0인 거고, A가 1이면 1인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 합 BC. 이렇게 됩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으로 있는 것을 묶어주셔도 됩니다. 이게 더 간단한, 첫 번째 방법이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방법도.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자,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7번. 직류 출력 전압이 무부하일 때 450V, 전부하 시 350V일 경우 전압 변동률은 약 몇 %인가? 자, 전압 변동률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전압 변동률. 자, 이제 간혹가다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압 변동률. 자,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자, 일단 전압 변동률은, 자, 바로, 자, 전압인데, 자, 부하 전압, 전부하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부하 전압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0. 그죠? 퍼센트니까, 퍼센테이지로.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무부하일 때의 전압이 450V고요. 전부하일 때의 전압이 350V래요. 그죠? 전부하일 때죠. 이게 무부하일 때고요. 그래서 350분의 무부하일 때의 전압이 450V니까 450 마이너스 전부하 전압 350V 곱하기 자, 100 이렇게 해줍니다. 간단하죠? 거의 공식만 알고 계시면 돼요. 대입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28.6%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에 답이 있고요. 다음 38번. 바리스터의 주된 용도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바리스터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바리스터 같은 경우는 바로 서지 전압에 의한 회로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낙뢰 등에 의한 충격성이 높은 이상 전압을 서지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서지 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바리스터라는 거죠. 바리스터. 그죠? 그리고 이 바리스터의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용도. 어떤 용도냐면 계전기 접점의 불꽃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에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가 바로 바리스터의 목적. 그죠? 설치 목적이 바로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39번. 200V의 전이차가 있는 곳에 30A의 전류가 5분간 흘렀을 때 전력량은 몇 줄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전력량을 물어봤어요. 전력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전력량을 물어볼 때, 자, 단위를 흔히 두 가지 정도로 단위를 물어봐요. 자, 어떤 단위를 물어보냐면은, 자, 킬로와트-아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요. 지금 이 문제처럼 자 줄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줄로. 그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 자, 지금 여기에서 전력량 P는 VIT로 구하는 거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인데 이렇게 킬로와트 아워로 물어볼 때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죠?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 줄로 물어볼 때는 이 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줄이 와트 세크죠. 그죠? 줄이 와트 세크랑 똑같은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줄로 물어봤을 때는 이건 초입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죠? 아시겠죠? 이 문제에서는 지금 몇 줄이냐 이걸 물어봤으니까 초로 값을 대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초로. 자, 그러면 전력량 P는 자, 지금 전이차가 200V라고 했어요. 그죠? 전압 200V. 그리고 전류는 30A가 흐른다고 했고요. 30A. 그리고 자, 시간 뭐라고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로 논다고 했어요. 지금 몇 분 동안? 5분간. 그죠? 5분간 흘렀대요. 5분간. 그러니까 5 곱하기 몇 초? 60초. 1분이 60초니까 그죠? 이렇게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바로 18 곱하기 10의 5승이 나옵니다. 18 곱하기 10의 5승.
단위는 뭐 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력량을 이제 물어볼 때, 자, 킬로와트 아워로 물어봤는지, 아니면 줄로 물어봤는지, 그때에 대입하는 시간, 그죠? 초인지 시간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40번. 다음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는, 자, 이것은 이제 그 논리 회로를 보고 이게 어떤 논리 회로인지를 지금 구하는 건데, 이것도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이제 회로가 그려져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A, B 이렇게 있습니다. A, B. 자, 이게 어떤 논리 회로냐? 뭐 AND 회로인지 OR 회로인지 뭐 NOT 회로인지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계전기 X가 여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 접점이 붙으려면은 이 X가 계전기가 여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여자가 돼요? 회로가 이렇게 회로가 흐르거나 아니면 회로가 이렇게 회로가 흐르면 계전기가 여자가 되겠죠, 그죠? 그 여자가 되면 이 접점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출력이고 이게 입력이에요. 그럼 뭐냐?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이 계전기 X가 여자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그러니까 지금 A와 B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 그죠? 자, 지금 A와 B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다? 논리의 합이라고 했죠. 그죠? 그죠? 네,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는 논리의 합입니다. 그 논리의 합이 뭐예요? 바로 O와 회로죠. O와 회로. 맞나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직렬.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뭐예요? 논리의 곱이니까 그때는 AND 회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A, B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되기 때문에 바로 O와 회로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